안녕하세요. 2026 중앙대 수시 몇 등급까지 지원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입니다. 융합형 인재부터 알아보면요. 서류평가 100으로 면접이 없습니다. 물론 의대만 면접이 30% 있고요. 탐구형 인재는 서류 100%로 1단계에서 모집을 해서 면접이 30%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탐구형 인재에서 면접이 없었는데 조금 바뀐 지가 됐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자, 1단계에서 선발 배수는 학과마다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빈치 캠퍼스에서는 다빈치 캠퍼스는 안성이죠. 3.5배수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서울 캠퍼스도 인문과 자연에서 영어 영문이나 유럽 문화는 4배수, 물리학과, 수학과, 건축, 융합공학부는 4배수를 모집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학과들에서는 5배수를 모집하는 거, 그래서 3.5배수, 4배수, 5배수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은 30% 동일하고요. 자, 융합형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의 차이점은 뭐냐면 융합형 인재는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업 역량이 50%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로 학업 역량의 비중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진로 역량이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은 융합형 인재고요. 탐구형 인재는요, 학업 역량이 40%, 적은 건 아니죠. 진로 역량 50% 가장 많이 반영하고요. 공동체 역량을 10%로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자, 세부 내용을 보면요.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있는데 융이라고 써 있는 거는 융합형 인재, 그리고 탐이라고 써 있는 건 탐구형 인재를 얘기하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융합형 인재가 학업 성취도를 많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에서는 탐구력을 많이 보는 거죠.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주요 교과의 성적 또는 그외 교과의 성적,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융합형 인재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에서는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인데 어떤 부분에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 이런 부분들이 탐구력입니다. 자,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관련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탐구형 인재에서는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구형 인재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융합형 인재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 역량에서는 리더십 부분에서 융합형 인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자,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이건 꼭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수학과에서는 확률과 통계는 핵심 과목까지는 아닙니다. 권장 과목이고 오히려 기하가 핵심 과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 있죠. AI나 산업보안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예술공학부까지 기하가 수학교과에서 핵심 과목에 속한 거고요. 권장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인공지능, 수학이 있네요. 물리학과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 물론 물투까지. 그 다음 기계공학과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에 물론 물투, 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과목에.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에 물론 물투, 화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건축 분야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만입니다. 과학교과는 특별히 없습니다. 화학과에서는요, 수원, 수투, 미적, 확률과 통계가 핵심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과학교과에서는 화원, 화투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융합공학, 첨단 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은 포함이 안 되고 기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원, 그죠? 공대다 보니 물리원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원, 화투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계열이죠. 생명과학과 생명자원공학부, 시스템생명, 식품공학, 수원수투, 미적은 포함 안 되죠. 근데 화원과 생원생투는 핵심 과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의학부는요, 수원수투, 미적의 화원, 그리고 생원생투, 약대는요, 수원수투, 미적의 화원, 화투, 생원, 생투까지. 간호학과는 확률과 통계가 핵심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원, 생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목은 꼭 지켜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합격 사례입니다. 충원 합격한 학생의 융합형 인재, 국어 국문학과죠. 전체 교과는 2.3등급, 주요 교과 2.3등급에 전공 관련 교과, 그러니까 국어하고 사회계겠죠. 2.2등급으로 등급은 한 2등급 초반 형성이 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 좀 독특하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 수학교과 동아리, 수학연구반, 국문과인데 동아리는 다양하게 활동을 했고요. 봉사활동 시간도 좀 많습니다. 100시간이 넘어요. 물론 교내의 그 환경영화 위주로 했네요. 사례를 분석해보면 학업 역량에서는 별표 4개를 줬습니다. 5개 만점이에요. 진로 역량도 4개를 줬네요. 자, 뭐라고 적혀있나 볼까요? 학업 성취도가 낮은 교과의 등급이 3 정도로 편차가 적다. 그죠?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 왔다 갔다 한 거고 4등급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국어사의 평균이 2.2로 전체 교과 평균보다 더 우수하다. 그렇죠? 약간 미미하게 우수했죠. 아까 2.3에서 2.2.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다양한 영역의 동아리에 가입하여, 그렇죠. 아까 수학이랑 뭐 컴퓨터 관련된 동아리를 가입했잖아요. 폭넓은 관심사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국문과인데도 다양한 영역, 그러니까 융합형인제의 특성이죠.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생을 좋아하는 거죠. 행특 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장, 부반장 역할, 리더십 중요하게 보죠. 창체에서는 꾸준히 학습의 멘토를 자처하여 그분들의 학습. 주요 특징으로는 희망진로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구해 왔던 점이 돋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전자전기에 마찬가지로 CAU 융합형 인재는 아니고요. 탐구형 인재를 보겠습니다. 최초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전체가 2.3등급, 주요 교과 2.3등급인데 전공 관련 교과,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이겠죠? 1.8등급으로 좀 등급이 높습니다. 다음 2학년 때는 물원, 화원을 선택을 했고요. 물화생지를 다 배웠네요. 과학 중점 학교였겠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물투, 화투, 그리고 심화수학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율활동에서는 학급 회장 활동을 했네요. 특이사항으로는 전공교과 성취도가 매우 우수. 그렇죠. 2.3등급인데 수학과학은 1.8등급이고요. 그리고 심화탐구를 했네요. 반도체, 전자전기 등의 진행을 다수 했다. 사례를 분석해보면 학업 역량에서는 별표 4개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는 별표 5개인데요. 진로 역량 보면 본교에서 제시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자전기는 핵심 과목이 뭐였죠? 전자전기. 자, 수원수투 미적 기하, 그리고 물원, 물투, 화원까지. 이 학생은 워낙 1학년 때 그 물화생지를 다 배운 거니까, 핵심 과목은 다 배운 거죠. 물투도 이수했고요. 자, 그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관심 분야에 대한 장기 학업 계획서를 작성, 반도체에 대해서 학년을 거듭하면서 계획한 대로 관련 분야를 탐구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음. 세특에서는 1학년 수학교과 시간에 진행했던 딥러닝 탐구를 3학년 때 미적분을 활용한 반도체 탐구에 적용하며 진로와 관련된 탐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탐구 활동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 리더십 부분에서 학급 회장을 활동하며 학생들 사이에서의 배려의 아이콘, 멘토링 활동. 주요 특징으로는 과학과 수학 과목의 사고 능력이 우수하고 성취도가 높게 나타남. 그죠? 아까 그 주요 교과보다는 그러니까 관련된 교과가 1.8등급이었죠. 자, 융합형 인재하고 탐구형 인재의 학교별로 얼마나 비율이 합격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고, 자공고, 일반고를 보면 이 보라색이 지원자고요. 그 주황색이 합격자입니다. 77.1%가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퍼센트는 71.3%, 일반고 학생이 좀 많죠. 자사고는 6.1%고요. 외고 국제고가 19.8%. 탐구형 인재는 일반고에서 지원율보다 합격자 인원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44%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단순하게 탐구형 인재가 자사고나 특목고 비율이 좀 높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융합형 인재는 일반고 등급이 그 비율이 높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탐구형 인재에서도 일반고, 자공고의 비율이 그래도 44%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를 지원을 하겠죠. 자, 융합형 인재의 평균 등급을 보면 확실히 일반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2등급 초반에서 중반까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등급 대 학과들도 있죠. 사회복지학부나 또는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이런 부분들을. 자, 산업보안학과 3.33 이렇게 등급이 좀 낮죠. 그리고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도 3.43으로 등급이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학과들은 1등급 대도 있고요. 2등급 대도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를 보면 탐구형 인재의 평균 등급이 조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3등급 대 초반까지 형성이 되고 중반 형성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죠? 등급대가 좀 낮죠? 3등급대 많이 있습니다. 기계공학부 뭐 3.85죠. 화공 3.5. 그래서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25의 등급들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공개한 거는 2024의 평균 등급입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고교별 추천 인원은 20명이고요. 수능 체제 있습니다. 일단 반영 교과를 보면 국영수사과, 주요 교과 다죠. 물론 인문과와 자연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90%가 공통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한 10%만 들어가요. 수능 최저는 3개 7입니다. 탐구는 하나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영어 등급 반영 시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여 1등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3등급, 3개 영역 7등급이 아니라 3개 8로 봐도 되겠죠. 자, 교과 평균 등급입니다. 대부분 1등급 후반까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대학 뭐 1.76이고요. 사회과학 1.72, 73, 공공인재 1.82로 한 1.7까지, 1.8까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좀 높죠. 그리고 경영은 1.62이고요. 이과 계열에서는 1등급 중반에서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입니다.